시사 안드로메다. 주파수 94.5MHz YTN 라디오 공식 팟캐스트 시사 안드로메다 39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행을 맡은 이동영 작가고요. 박준 변호사, 홍상희 기자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일주일 동안 뭐 무탈하셨죠? 추워요. 추워요. 네. 많이 추워졌습니다. 많이 앞으로 좀 추워질 것 추워졌습니다. 같은데 네. 감기 조심하시고요. 자, 지금 대한민국 국회가 5당 체제입니다. 교섭단체 3개, 비교섭단체 2개 이렇게 흔히 불안한 다당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던데요. 불안한이라는 단어가 붙은 거는 앞으로 아마 정치 지형을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더 불안할 것 같아요. 나온 것 같아요. 완전 불안할 것 그래서 선거를 지금 앞두고 뭐 정계 개편 얘기가 네. 나오고 있죠. 네. 근데 원래 정치판에서는 늘 이렇게 합종연행, 뭐 이합집산 늘 있는 말입니다. 뭐 새삼스러운 건 아니고요. 그런데 그 중심에 있는 정당이 바로 국민의당입니다. 국민의당. 그렇습니다. 안철수 대표를 필두로 해갖고 바른정당과 합시자. 요런 파가 하나 있고요. 또 평화개혁 연대를 중심으로 안 된다. 이런 파가 있죠. 반대한다. 그렇습니다. 네. 이런 파가 있어갖고 오늘 시사 안드로메다에서는 국민의당의 간판 스타. 요거 작가가 좀 이상하게 쓴 것 같은데. 카운터 맞지? 맞습니까? 뭐,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그것만큼 유명한 사람 어디 있노? 우리 작가가 써준 간판 스타 이분을 모시고 통합 등 여러 전국 현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시사 안드로메다가 선정한 이번 주 최고의 안드로메다인 바로 이분입니다. 간판 스타 스카요정? 아니고요. 아니고요. 버럭요정 국회 법사위 국민의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용주 의원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입니다. 뭐 버럭 요정이라고도 하긴 하는데요. 그거보다 요즘 용불리라는 말로 더 많이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자기가 붙인 게 혼자 붙이는 게 아니고 직접 아닙니다. 붙이는 게 널리 쓰이고 아니니까. 있습니다. 아니 보자기 붙였습니까? 처음 들었습니다. 뭐 추벌리는 들어봐도 용불리 예. 맞아요. 용불리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신불리? 신불리. 예. 버럭요정보다 용불리가 더 마음에 드나 봐요. 그렇습니다. 이거 얼굴이랑 전혀 매치가 안 되는데. 그래요. 네. 버럭요정이란 별명이 붙은 게 아마 국정농단 청문회 사건 때 조윤선 전 장관 야, 앞에서 블랙리스트 존재합니까? 존재합니까? 네. 18번. 18번입니까? 네네네. 야 고집도 세. 아, 그러니까요. 나는 그거 보고 있어 내 얼굴이 막 빨개지더라고. 사- 우리 4분 생방을 27초. 봤잖아요. 네. 방송에서. 와, 누가 이길까? 근데 이기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무려 4분 27초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뭐 어려운 거 물어본 거 아니었지 않습니까?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걸 대답을 안 해가지고 그 사단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그 제가 듣지 않으니까 뭐 김기춘 실장이나 이런 사람한테 고작전 쓰면 안 통할 것 같고 네. 아, 맞습니다. 조윤선한테 쓰면 통할 것 같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야. 제가 검사를 한 20년을 했기 때문에 네. 딱 보면 압니다. 저건 된다 안 된다. 그날도 한 3번 정도 물어보니까 안 될 것 같았으면 접었을 겁니다. 근데 아. 3번 정도 물어보니까 아 이거 하면 되겠구나. 아. 내한테 주어진 시간 안에 답이 나오겠다 싶어서 이제 계속 갔죠. 아니 그걸 어떻게 하세요? 눈빛이 흔들리나요? 아니면 보면 압니다. 네, 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특히 또 그날 네. 들어오기 전에 조인선 장관이랑 오기 전에 또 앞에 차 한잔 같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조금 그 뒤로 이리 돼서 좀 마음이 좀 아프긴 한데 지금 또 무죄받아 나와 있으니까 다시 또 유죄가 될 가능성도 또 있어 보이고. 차 한 잔 먹으면서 마음을 놓게 해놓고는 뒤통수 친 거예요. 아, 18번에 물어보고. 와, 근데 이건 뭐야, 대단합니다. 범죄자들이 검사 앞에 가서 검사가 저렇게 막 물어보면 어우 대답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요. 무서워서라도. 그렇죠, 그죠? 무섭죠. 무섭으니까. 예. 그때 이후에 그만큼 버럭 한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 원래 제가 잘 버럭을 잘 안 합니다. 네. 요즘 이제 버럭할 일이 요즘 2번이 있었어요. 어떻게 어. 있었어요? 2번이 있었는데 네. 한 번은 제가 요즘 또 뭐 어쨌든 열심히 한다고 좀 많이 좀 유명세가 있었는데 네. 최근에 이제 연말에 돼서 후원금 통장을 봤더니 생각만큼 돈이 안 써져 있는 거예요. 돈은 다 썼는데 그래서 후원금 통장을 보고 또 한번 버럭했습니다. 아 이거 충분히 버럭할 만해요. 예. 그리고 또 한 번은 또 한 번은 최근에 저희 당의 일들을 보니까 참 이거 버럭하지 않을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생겨서 버럭버럭하고 앉아. 특히 그 안철수 대표를 보고 버럭했다고 하는 소문이 있는데 맞습니까? 남들 안 볼 때 있습니다. 남들 안 볼 때 최근에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이제 안 대표가 또 뭐 당내 현안 때문에 한번 따로 불러서 뭐 독대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는 둘이 있을 때 무슨 말을 못합니까? 버럭해서 좀 듣기 싫은 소리 좀 했습니다. 뭐라 하셨어요? 이대로 안 된다. 이대로 안 된다. 이대로 계속 가면은 당도 힘들고 안 대표님도 힘들다. 서로 좀 좋은 길로 가야 되지 않겠냐. 잘못되면은 파토난다. 이렇게 했습니다. 안철수 대표 뭐라고 뭐라 반응합니까?
안철수 대표 특유의 표정이 있습니다. 이 의원님 그러지 마십시오. 아, 그건 아니고요. 답답합니다. 아, 그건 아니에요. 그건 네, 아니고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는 마치 이제 저희들이 뜻을 다 이해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아. 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통합 지금 하자는 건 아니고요. 연대부터 해서 차근차근 해석하다가 하면 되지 않을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앞에서. 근데 남들 볼 때 버럭해야 후원금 통장에 쌓입니다. 그러니까요. 남들 안 볼 때 버럭하면 뭐합니까 그거? 그래서 이제 좀 이제 12월이 됐으니 내일이 12월인가요? 네. 그래서 내일부터는 좀 공개적으로 버럭을 할까 하고 제가 사실 올 6, 7월 달부터 방송을 거의 안 나왔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아이스타입 여러 가지 사건이 있어서 피의자 신부 좀 있어서 맞지 않다. 제 스스로 야, 좀 자제를 하자. 해서 지금은 다 홀가분하게 털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나와서 이제 12월 달에 나가기 전에 네. 올 첫 방송을 나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국민의당이 총선에서 대승 뭐 나름대로 했다고 볼 수 있잖아요. 총선에서. 그렇죠. 근데 그 이후로 지지율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뭐 이렇게 가서 뭐 지방선거 얼마 안 남았는데 큰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 총선에 대승을 했을 때도 선거 결과 나오기 전에는 5%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죠. 근데 예. 투표 결과 뭐 26.74% 나왔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사실 5%가 되네 안 되네 하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지방선거 내년 6.13 지방선거인데요. 6달 남았더라고요. 6달. 그건 낚아놓습니까? 그 안에도 판이 한 두세 번은 더 뒤집힐 수 있겠다라는 그런 억지 희망을 기대해 봅니다. 억지 희망. 본인이 인정했어. 억지 희망이라고. 이 안철수 대표가 전략이 좀 없는 거 아닌가? 예전에 그 이상돈 의원이 우리 YTN에 그 뉴스 정면 승부 나와서 안철수 머리에는 나는 문재인이 싫다. 그것밖에 없다고 하는데 이거 맞습니까?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저는 100%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제 이 말이 이상동 의원님이 좀 말이 과하시긴 한데 거짓말은 안 해요. 거짓말은 안 하는데 이제 절반의 진실만을 말하는 절반의 진실 어떤 거냐. 안철수 대표의 머릿속에 나는 문재인 싫다. 당연히 그 생각이 나는 그렇겠죠. 예. 가득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만 들어있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것만 들어있지 않고 네. 다른 생각들 국민의당을 위한 생각 네. 또 뭐 요즘 하시는 말씀 극중주의라든지 보수 아니면 외연 확대 통합.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다 들어있는데 그 중에 하나 나는 문재인 싫다 이 생각 저는 들어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상돈 의원님 말씀이 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이것으로 전체 이생만감만 있지는 않다. 네. 절반의 진실이다. 절반의 거짓이 아닌. 근데 어쨌든 이상돈 의원이 그 안철수 대표를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맹공격을 했고 그에 대해서 그 친안 쪽의 사람들이 안. 이상돈 의원한테 또 엄청나게 공격을 했잖아요. 그렇죠. 밖에서 볼 때는 뭐 누가 봐도 내용처럼 보이거든요. 내용처럼 보니 안에서 보는 저희들도 보더라도 조마조마 하더라고요. 네. 특히 이제 이상돈 의원님께서 또 교수 출신이고 하셔서 말이 좀 셉니다. 네. 또 합니다. 예전에 또 다른 사람이 그 정도 말을 하면은 사람들이 저 사람 원래 안철수 싫어하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되는데 이상돈 의원이 또 안철수 때문에 또 정치 시작에서 의원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밖에서 보면은 야, 저 사람 말이야, 안철수 때문에 국회의원 들었고 저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말을 들을 정도의 수위의 말을 하시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안철수를 좋아하시는 분들, 팬들 쪽에서는 그런 측면 때문에 이상돈 저 사람도 아니다라고 또 좀 과민하게 대응하고 이상돈은 제명해야 된다. 이런 논의까지도 있던 것도 사실이고 또 서명하는 것도 운동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은 그런 것들이 이상돈 의원이 전혀 없는 말을 한 건 아니라고 봐요. 전혀 없는 말을 한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큰 소리가 안 나게끔 싸우더라도 룰을 좀 지켜가면서 싸우면은 보는 관중들이 좀 편할 텐데.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데 지금은 그렇게 안 되고 있거든요. 너무 크게 싸운 것 같은데 예전에 그 민주당이 새정치민주연합 시절에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막 싸우고 깨질 무슨 때? 봉숭아학당이라는 소리도 듣고 그랬습니다. 근데 공갈치나 발언했고. 예. 지금 보면은 방금 뭐 이상돈 의원 얘기도 했습니다만 이거 구상유치단 말도 나오고 이유식 발언도 나오고 이런 게 그대로 다 국민들한테 바로 밑으로 보이거든요. 이래 되면은 그 지지율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자꾸 싸우는 모습 보여주면? 그러니까요. 구상유치라는 발언은 이제 박 전 대표님이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저는 박 전 대표 그 말씀은
앞뒤 맥락에 비춰보면 하실 수 있는 정도의 말을 했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당내에 정말 재밌는 일이 있어서 안 되는 일인데 이제 뭐 최고인 석상이 이유식을 직접 들고 분유통을 들고 왔다는. 뭡니까? 이게 좀 정치를 좀 품격 있게 해서 하는데 그것은 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국정감사랑 좀 헷갈리신 거 같아요. 제가 그 자리에 직접 있지는 않았으나 그것은 다른 당의 일도 아니고 우리 당 자당의 일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예. 어느 누구에도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좀 앞으로는 이유식은 좀 들고 다니지 말자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 의원이 그럼 중재 좀 나서 보시지 그래요. 그래서 그러려고 그럽니다. 12월부터 12월부터 공개적으로 이제는. 공개적으로. 최근 국민의당의 변화에서 눈으로 보이는 건 뒷걸개 그림. 회초리가 등장했어요. 맞아요. 그 그렇습니다. 앞서서 안철수 대표 머릿속에 여러 가지가 있다는데 그 국민의 회초리도 안철수 대표 머릿속에 있으신가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요즘 뭐 공개적인 활동을 잘 안 해서 아침 회의에 잘 안 감합니다. 뒷걸개 회초리 못 봤습니다. 네. 좀 거리를 두고 있어서. 그런데 아마도 그 회초리를 걸어야 된다는 생각을 우리 당에 누군가 했겠죠. 당직자가 했든 의원이 했든 지도부가 했든 그걸 걸었다는 것은 국민들이 국민의당에 또 대표인 안철수 대표에게 그리고 여러 의원들에게 회초리를 때리고 있다. 그것을 알고 있는 거죠, 사실은. 저도 좀 마음이 아픕니다. 예. 맞고 있으니까. 이용주 의원 지금 어떻게 평화개혁연대 들어가실 상태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서명 안 했습니다. 서명 안 했는데 오늘 보니까는 이 의원이 그 국민의당 다른 초선 의원들과 함께 통합 중단이 살 길이다 이런 성명을 발표했더라고요. 그건 맞습니다. 예. 예. 그건 맞고요. 그럼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평화개혁연대는 박정천 이 세 사람이 주도적으로 해서 아직은 뭐 명확히 출범은 안 된 상태인데 한 것이고 오늘 초선들은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된다. 서명을 하거나 이렇게 집단적으로 세 불리기 모양새를 해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 초선들이 모여서 한 거죠. 국민의당 새 팀이에요? 새 팀으로 만들면 좋겠습니다. 아닙니까? 새 팀 만들면 좋겠습니다. 네. 새로운 팀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야. 하여튼 초선 의원들이 그런 성명을 당 지도부한테 보내는 거예요? 메시지? 당 지도부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양쪽으로 나눠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양쪽 나눠서 양쪽 다에 보낸 거죠. 당 지도부 쪽에는 당내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는 바른정당과의 당대당 통합 논의에 대해서는 현 상태에서는 중단하는 게 맞다. 그리고 또 하나는 평화개혁연대에 대해서는 이런 것을 문제를 지적하는 방식이 새를 불려서 새 대결을 하는 양상으로 비춰져서는 곤란하다. 그런 차원에서 뭐 저희들이 경고 사인을 보내는 거죠. 그러면 우리 저 본격적으로 이용주 의원하고 같이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만 여쭙고 들어가겠습니다. 어떻게 결국은 국민의당이 분당이 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까? 예, 안 됩니다. 나중에 되면 어떡하려고 그러십니까? 안 됩니다. 나가서 살 사람들이 없습니다. 역시 예스와 노 유정 추워. 답변이라요. 나가면 추워. 탈당하는 사람 있을까요? 탈당한 사람은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없을 거라고. 하여튼 뭐 이 의원은 안 나가겠네요. 확실히. 저는 안 나갑니다. 예. 이야. 지금 12월인데 모두에 지금 후원금이 적어서 좀 버럭하겠다고 하고. 저 후원금 통장 계좌 하나 불러드릴까요? 네. 그래서 제가 후원금을 좀 마련하기 위해서. 요거 해서 네. 팟캐스트 버전으로 깔아줘. 깔아주세요. 불러주세요. 네. 후원금 통장이요. 딱 계좌 하나 있습니다. 예. 동요 네. 301에 0195에 4291에 21 딱 하나입니다. 예. 농협 301-0195-4291-21. 맞습니다. 예금주 누굽니까? 이용주 후원회입니다. 이용주 의원에. 아시겠지만 10만 원까지는 다 세금으로 전부가 되니까 꺾여야만 되죠? 내시고 네. 500만 원을 넘어서 낼 수는 없습니다. 500만 원까지. 정치자금 위반이 되죠. 후원회장 누구예요? 저희 지역구에 있는 네. 고등학교 선배님이 하고 계십니다. 열심히 더 하셔야겠네, 후원회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이영주 의원님의 프로필을 강력하게 버럭거리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968년 전남 여수 화양면 놀랍게도 용주리에서 태어났어요. 용주리. 이용주리 용주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용주예요? 영어로 하면 이용주가 용주리 아닙니까? 그렇네. 용주리. 여수에서 초, 중,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34회 사법시험 합격해서 사법연수원 24기고 동기들이 좀 놀랐습니다. 유영하
변호사, 그 유영아? 네. 어. 나경원 의원, 어. 또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금태섭 의원, 원희룡 제주지사, 조의현 판사까지 24기 동기들이 오. 아주 화려합니다. 이집상이 화려하네요. 네. 서울지검의 북부지청에서 검사, 강주지검 순천지청의 검사, 법무부 검사, 강주고등검찰청 검사,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등 20년간의 검사 생활을 마치고 2015년 9월 무렵에 새정치민주연합, 현재 더불어민주당이죠, 입당을 했지만 석 달 만에 탈당을 해서 국민의당으로 갔습니다. 지난해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남 여수시 갑에서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이 되고요. 특히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서 그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인데요. 말했다시피 18번 해서 결국은 네 알고 있습니다를 조윤선 의원의 답변을 이끌어내는 등 맹활약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2015년 9월쯤에 지금 민주당이죠.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입당했는데 이때가 좀 많이 시끄러웠을 때요. 당시 이제 문재인 대표 시절이었었는데 이때 무슨 뭐 내가 당연히 공천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이런 생각으로 입당하신 겁니까? 그 당시 제가 지금 여수 갑 지역인데요. 예. 갑 지역에 그 당시 김성근 의원, 그렇죠. 4선 의원님이 계셨습니다. 유명한 예. 사람. 그래서 이제 곧 5선을 도전하신 분인데 제가 그래도 그쪽에 한번 그리고 또 우리 쪽에는 주승용 의원이 계셨습니다. 네. 그 여수 당시 3선 의원이었습니다. 근데 뭐 3선을 가나 4선 가나 다 이쪽도 저쪽도 여의치 않은 네.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2005년 1월, 2월부터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미루다가 9월쯤에 갑으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 경선 한번 해보겠다 이런 생각이었습니까? 그렇죠. 그랬는데 어떻게 안철수 의원이 탈당하면서 동반 탈당인가요? 그때? 아닙니다. 예. 저는 안철수 의원은 좀 더 빨리 탈당을 좀 빨리 했고요. 했고. 10월쯤에 탈당을 했고 저는 12월쯤에 네. 약 100일 정도 입당한 지 100일 정도 될 때 탈당을 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유권자들이랑 뭐 가족들이랑 많이 지인들이랑 상의를 해서 상의했죠. 탈당? 그래서 안 된다는 쪽도 많이 있었고요. 그렇죠. 예. 된다는 쪽도 많이 있었고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그 당시 저의 판단으로는 국민의당이 호남에 있어서 경쟁적인 야당, 당시 야당이었으니까 정당도 일당의 지배가 돼서는 유권자라는 국민한테 불편함을 끼친다. 예. 그리고 제가 안철수 대표가 말하기 이전부터 제가 2014년도부터 정치의 뜻을 두고 이제 현직을 이제 퇴직을 하고 변호사를 한 1, 2년 했었습니다. 그때부터도 3당, 4당 체제를 해야 된다라고 뭐 제가 주위 친구들한테 말을 하고 다녔었어요. 근데 마침 그때 안철수 대표가 나오면서 그런 비슷한 취지의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적극적으로 공감을 했었습니다. 예, 당시에 아마 갈등이 심했을 텐데 제가 정치평론가로서 사실 제가 예언하는 거 잘 안 틀립니다. 다 거의 잘 맞추거든요. 이때는 완전 틀렸어. 나가면 다 죽는다 그랬거든. 다 살았잖아. 다 살았어 지금. 더 살았잖아. 부흥해 더 살았어. 버렸잖아요. 더 살았어. 자, 이영조 의원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이영조 의원이 아주 검사 생활 20년 했지만 일반인들은 이미지가 이 검사라고 조금 느끼질 않아요. 왜요? 검사처럼 보이는구나. 저는 이제 많이 이제 재판 가면 검사들이 원래 저래 생겼어요. 저래 맞습니다. 원래 저래 생겼는데. 저래 생겼어가 뭐예요?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고 검사가 우리 영화에 보는 뭐 더킹의 정우성이라든지 에이, 그 영화잖아요. 조승우 이런 사람 다 검사 설마.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요, 예. 검사는 딱 저 표준 얼굴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예. 그래서 이 일반인들이 조금 또 사투리가 저도 사투리 쓰지만 아주 정감 있는 말투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검사 이미지하고 다르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듣지 않나 싶어서요. 그런 얘기 좀 들으셨습니까? 많이 듣습니다. 많이 듣는데 우리 박주민 변호사님이 말하고 약간 서운한 게 있어요. 네. 제가 그래도 표준보다는 조금 상위에 연습합니다. 표준보다는 조금 상위에. 그리고 뭐 요즘 영화뿐만 아니라 네. 요즘 TV에 또 요즘 들어서 검경수사고 많이 조정환이 나옵니다. 나와서 예. 검사가 등장하는 프로가 또 여러 개 나오더라고요. 또 요즘 최근에 드라마 하면 네. 3개 정도 나오던데 거기에 있는 사람보다는 제가 좀 뭐 아니게 생기겠죠. 예. 아니게 생겼는데 우리 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표준에 가까울 겁니다. 표준에. 네, 맞습니다. 표준에 가깝고 검사들이 좀 날카롭게 보이긴 하나 세련돼 보이지는 않는. 그렇죠. 그렇죠. 세련돼 보이지 않는. 근데 이제 텔레비에 나오는 검사들은 다 좀 세련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의 이제 이미지 충돌이 있죠. 그 20년 검사 생활을 하셨다 그랬는데 기억나는 사건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국민들이 다 알만한 인구에 해당될 만한 사건 본인이 했던 것 중에 있습니까?
있죠. 네. 이제 뭐 두 가지 말을 하나 하고 싶은데 그 중에 하나 사건은 그거예요. 이 청계천 보건비리 사업이라고 이명박 대통령 MB 때 예. 이명박 대통령이 이렇게 서울시장실에 청계천 보건 사업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대통령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사업에 비리가 있다고 해서 또 열심히 파헤친 사람이 저거든요. 어. 근데 그걸 해서 수사를 실패를 했으면은 MB가 대통령에서 잘 나갔을 텐데 성공을 해가지고 MB 측근 여러 명 구속을 해서 감방을 보냈어요. 어. MB가 대통령이 돼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어. 미국도 나갔다 오고 잘 나가는 길 그다음 뚝 끊겼습니다. 아, 한직으로 돌아왔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죠. 또 그 와중에 또 이제 이번에 최근에 있었던 국정원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댓글 또 뭐 말씀하신 거죠? 댓글 사건 관련해서 또 뭐 변호사가 죽고 검사가 죽고 네. 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 핵심이 그거잖아요. 이번에 국정원에 갔더니 압수수색을 갔더니 예, 국정원에서 가짜 사무실 네. 차려놓고 그렇죠. 서류 컴퓨터 갖다 놓고 줘서 했다 이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지금까지 국정원이 크게 한 3번 정도 수사를 받았습니다. 1차 때 국정원 도청 사건이라고 실패한 독청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 당시 우리 한교안 총재 그 당시 중앙지검 공안부장할 때 1차 국정원 도청 사건 그때 실패했어요. 못 밝겠어요. 죄 안 된다. 증거 없다. 맞아요. 끝났어요. 예. 2차 국정원 사건 할 때 제가 국정원 사건 TV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때는 밝혔죠. 국정원에서 도청을 하고 있다. 도청. 예. 자백까지 받았어요. 국정원 자백했겠습니까? 절대로 안 했죠. 이번에 국정원에서 이렇게 무리하게 가짜 사무실을 만들게 된 계기는 그 당시 저희들이 압수수색을 했을 때 그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그 당시 저희들이 압수수색을 해서 근데 국정원 압수수색 처음 받아봤거든요. 네. 제대로 된 압수수색을 처음 받아봐서 저희들이 가서 서류를 주라 하고 하는데도 제대로 안 줬죠. 안 줌에도 불구하고도 요거 좀 주라 했더니 안 된다고 한 것을 막 싸우다시피 해서 또 그게 설득을 해가지고 이것 정도 제각거는 문제 안 돼 해가지고 그 중에 한 3분의 1 정도만 받아왔습니다. 예. 받아왔는데 우리가 볼 때는 그 3분의 1 정도 이것만 갖고 와도 충분히 자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 받아오고 다 복사해놓고 갖고 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국정원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소리를 복사해서 줬는데 네. 또 물과하고 이걸 갖고 가서 보니까 조사를 받아보니까 다 증거가 되고 자백을 아니할 수 없게 된 사태가 돼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럼 이제 국정원 사건이 생겼다. 어떻게 생겼어요? 쟤들이 하자는 식으로 압수수색을 받게 되면 근데 그 아이디어를 거덜을 난다. 검사가 준 거 아닙니까? 그것도 문제가 아닙니까? 그건 아직 확인되는 건 그거는 아니지만. 뭐 재판은 안 돼서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번에 국정원이 그렇게 무리하게 가짜 사무실을 차려놓은 기회가 되지 않았나. 그게 몇 년도 수사였어요? 그때 몇 년도일까요? 2005년, 대략. 6년 정도 네. 될 것 같은데요. 네. 응? 그렇구나. 그때 국정원의 직접 압수수색을 집행 지휘했던 사람이 저였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그 알겠습니다. 서류를 잘 설득해서 갖고 와서 수사에 성공을 했던 그게 아마 크게 좀 기억이 남습니다. 근데 사법연수원 24기 앞서서 많죠. 박 변호사가 화려하다고 말씀을 네. 하셨는데 조희연 판사도 동기시고 맞습니다. 지난 1월에 조 판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하면서 신상이 털리고 뭐 온갖 악플을 받고 비난을 받고 유언비어도 돌기도 했는데 최근 뭐 김관진, 임관빈 뭐 연인 석방에 신광열 판사가 했죠. 예, 예. 원성이 높고 또 이제 신상 털리게 됐어요. 네. 이런 뭐 것들은 적폐 판사다 이런 얘기도 그렇죠. 있어요. 어떻게 지금 생각하세요? 뭐 영장 판사들은 다 신상이 털리고 있습니다 지금. 모르겠어요. 이제 적폐 판사랄까 하기는 적절치 않고 예. 특히 조희연 판사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당시에 이제 영장을 기각을 했지 않습니까? 네. 저렇게 하면은 이게 삼성이 크게 다칠 텐데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 차라리 1차 수사할 때 그것만으로 구속이 됐으면 이렇게 사건이 안 커졌을 가능성이 훨씬 더 커요. 그때 영장이 기각되는 바람에 사건이 더 불어나서 커졌잖아요. 네, 이제는 어떻게 해볼 수 없을 정도로 커졌잖아요. 그런 측면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오히려 도와주게 된 거다. 결과적으로. 예. 그럼 지금 김관진하고 임관빈 나간 것도 도와준 거예요? 결국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을 겁니다. 만약에 구속돼서 그대로 끝나면은 이 내용만 갖고 끝났을 거예요. 검찰 예. 수사에서도. 그렇죠. 근데 이제 구속 적부심에서 어떻게 이제 적부심에서 그렇게 했잖아요. 범죄 혐의가 유무가 예. 다툴 여지도 있고 어떻게 하면은 검사들이 좀 도끼가 생깁니다, 검사들이. 독한 사람들입니다. 예. 그러면 눈이 반짝반짝해야 됩니다.
뭐 어떻게 뭐 다른 것보다 더 찾게 되고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어쨌든 그건 결과론적인 이야기고요. 그냥 예. 검사 출신 의원으로서 그렇습니다. 김관진, 임관빈 이렇게 사정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속 적부심으로 풀려난 거. 그러니까 본인이 구속영장을 만약에 쳤다고 하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화나죠. 화납니다. 화나죠. 네. 화나고 그 판사의 이제 결정에 대해서는 저거 뭐 왈가할 수는 없겠지만 제 개인적 판단으로는 잘못된 판단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못된 판단이고 그다음에 이제 적부심 결과 결정문에 범죄 성립 혐의에 다툼의 소지가 있다. 이런 것은 사실상 기재를 보통 안 하죠. 해서는 안 되죠. 보통은 하지 않고 설령 여러 가지 그런 심증이 있어도 결정문에는 뭐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든지 오히려? 예. 다른 사정 변경이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경우가 예. 통례에 맞을 것이다. 예. 그래,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 이번에 심강열 판사님께서 조금 기존의 간행 기재 문구하고 좀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악플이 달리고 댓글 달린 것이 아니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하는 건 좀 심하지 않았냐. 예. 좀 뭐 딴 생각이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오해 아닌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용주 의원이 우리 방송 나온다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거. 서청원 의원 녹취록, 홍준표 대표. 사실은 그 처음 이야기 나왔을 때, 네, 우리 얘기했잖아요. 서청원 의원이 녹취록 있다고 했는데 갑자기 이용주 의원이 뭐야 저 사람은 아무 관계가 당사자도 아닌데 왜 툭 튀어나와가지고 뭐지? 이랬거든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게 말해. 올해 제가 오늘 이제 방송에 나오면 틀림없이 물어볼 것 같아서 그럴 것 같아. 이거 빼달라 그럴까 하다가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이제 말하기 어려우면 예스와 노만 하세요. 있다 없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게. 그 당시 제가 국감이지 국감. 네. 국감이었고 사실 이제 서청 의원이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말하기 전에 저희들이 이미 법무부 국감이 있었고 저희가 이 말을 언급한 것은 대검 국감 때 이 말을 했었어요. 근데 이미 그 사이에 서청 의원이 말을 했고 우리는 이제 저랑 박지원 대표랑 법무부 국감 때 네. 검찰 간부랑 같이 있는 자리에서 이 말을 했었어요. 이미 공개적인 형사를 했었어요. 그래놓고 났는데 그 뒤에 서청 의원이 좀 또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 그래놓고 난 이후에 이제 대검에서 국감이 열렸죠. 저나 박지원 대표님은 이 말을 언급한 것은 국정감사, 서울고등검찰청과 대검에서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있으니 그게 대해서 제대로 구중하고 해라라는 차원에서 언급을 한 거죠. 홍준표 대표 재판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예. 알겠습니다. 야, 그래서 오늘 뭐 이용주 의원님 너무 시원하게 말해서 예. 이용주의 yes or no로 한번 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바른정당과 통합 찬성한다 안 한다? 안 한다. No. 새정치민주연합 탈당 후회한다. 후회 안 한다. 후회 안 한다. 조금 갈등을 하는 거야, 근데? 잠시 조금 그죠? 잠시 천장을 바라봤어. 한번 보셨어요. 서청원이 홍준표를 이긴다. 아닐 것이다. No. 요거는 답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준영 취업 특혜 의혹 여전히 남아있다. 의심스럽다. 짓궂죠. 아이고. 예. 다시 한번 말씀해. 문준영 취업 특혜 의혹 여전히 남아있고 의심스럽다. 저는 의심스럽지는 않고 네. 남아있는 거는 같아요. 남아있어요. 남아있고 의심스럽지는 않다. 정말 확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우리가 감사합니다. 오늘 녹음 날이 목요일이지 않습니까? 오늘 그 국민의당 제보 조작 이유미 이준서 씨한테 검찰이 구형을 내렸어요. 2년 맞습니다. 됐어요. 징역 2년. 그리고 김성호 전 의원하고 김인원 변호사한테도 1년. 1년씩 내렸습니다.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이 검찰이 무죄심증을 갖고 있지 않나. 아니면 이 정도 사건에 이 정도 내용으로 수사가 됐고 한다면은 2년 구형하는 거는 거의 적죠. 있을 수 없다. 너무 적다라는 생각을 해요. 너무 적다. 정말로. 정말 적고 특히 김인원, 김성호 부단장들에 대해서는 1년 징역 1년 했다는 것은 할 수 있는 최저한의 네. 맞습니다. 한 거다. 특히 이제 이유미를 징역 2년 했고 이준서를 징역 2년 했지 않습니까? 그 누가 보더라도 이유미가 좀 더 관여성이 더 크잖아요. 근데도 검찰에서는 이것은 이준서가 주도해서 한 거다라고 지금까지 이제 공소제기라든지 수사 관련 그렇게 평가를 했었는데 거의 같이 했다는 것은 그 구도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이유미가 제보 조작이 아니라 조작된 제보를 가져와서 대선 과정에서 이런 혼란, 이런 일으킨 데 대해서는 지금도
또 그 당시 제가 공명선거단에 관여가 한 발 돼 있기 때문에 네. 지금도 죄송하고 사과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은 그 이후에 이준서라든지 김인원 변호사라든지 김성호 부단장들에서는 그분들은 정말 열심히 하려고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 다소 소홀함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걸 범죄를 구성할 정도였을지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약간 의문을 갖고 있다. 예, 그런 어쨌든 뭐 당시에 그 공명선거 추진단 관계인 한 명으로서 도적 책임을 느낀다고 얘기해줬었는데 그때 그러면 왜 다른 김성호 전 의원도 그렇고 이거 확인이나 크로스 체크를 왜 안 하신 겁니까 그러면? 다 했죠. 다 예. 했는데 했다는 취지는 이거죠. 우리가 이제 방송이나 취재를 하면은 네. 제보 이제 취재원을 보호한다는 그런 차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명선거단 입장에서는 그 당시 당에 있던 비상대책 최고위원급에 있던 이준서가 본인이 아는 제보자로부터 그런 자료를 받고 그 내용을 직접 들어보고 연락처도 다 있다 하니 그 사람을 확인을 못한 거죠. 그러면 이유미 씨가 들고 온 그 자료에 그러면 정당이 다 돌아놨다는 게 이게밖에 안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결국 속은 겁니다. 예, 속았다. 맞습니다. 그래요. 근데 만약에 그날에 제 기억으로 5월 4일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 대선이 5월 9일이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대선이 5월 20일 정도였다 한다면은 정말 우리가 그때도 김성호 부단장, 김인성 부단장이 그 제보자를 직접 야 그래도 좀 한번 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여러 차례 설득을 했던 건 맞아요. 이준서를 통해서. 네. 네, 시간이 더 있었으면은 그때는 하루 이틀 정도 설득을 했는데 한 일주일 정도 더 설득을 했겠죠. 더. 근데 그래서 아마 시간상의 제약이 있어서 왜냐면 대선이 9일인데 5월 4일, 5월 5일인데 뭐 설득하다가 5일 동안 갈 수는 없다는 그런 판단에서 하루 이틀 정도 하고 공개를 한 게 아닌가. 근데 그런 점에 있어서 조금 아쉬움이 있죠. 예. 네, 현안 관련해서 좀 여쭤볼 텐데 지금 국민의당은 어떻게 당론으로 공수처 설치를 찬성하는 입장입니까? 그렇습니다. 당론으로 찬성하고 있고 작년 대선 과정에 있어서 저희들 대선 공약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대선 관련해서도 예. 또 이 의원이 관련한 법안도 제출했죠. 그렇습니다. 이 공수처 법안이 작년 6월인가요? 저와 박범계 의원이 같이 공동해서 발의한 내인 아닙니다. 예. 근데 자한당이 지금 반대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뭐 반대라는 건데.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반대를 하고 있고, 근데 뭐 지금 자한당의 이제 의사 결정 구조를 보면은 홍준표 대표가 버럭큰들 한번 치면은 다 꼬리를 내리고 있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법사위로만 본다면은 법사위에 이제 자한당 소속 의원들 중에서도 권성동. 몇 분은 찬성을 하고 또 몇 분은 또 강력 반대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의견이 갈릴 수 있는 사안이긴 합니다. 사안이긴 한데 홍준표 대표처럼 어떠한 논의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죠. 홍준표 대표 왜 그렇게 굳고 반대하는 것 같으세요? 검찰이 믿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믿다. 이제 뭐냐면은 보통의 생각으로는 공수처를 설치하는 게 검찰을 미워하는 방법이 될 텐데 그렇죠. 지금은 이렇게 볼 수 있죠. 공수처를 설치하는 이런 안건 하나와 하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이 두 번째 안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뭐 검찰이나 이런 사람 생각은 공수처 그 대충 하나 받고 검경 수사권 조정 안 하는 게 어때?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검찰이라면 검찰이라면 네. 공수처 좀 뭐 적지 않은 규모로 받을 수 있는 규모로 받고 검경 수사권 이걸 안 하는 게 조직적으로 더 이득이다 이런 생각할 수도 있고 설령 그래서 공수처를 딱 받아버리면은 해결이 되면은 청와대라든지 여당 쪽에서도 우리가 할 만큼 했지 않냐 이런 거 좀 이렇게 할 여지가 생긴 것을 그 틈을 본 거죠. 그래서 홍준표 대표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은 너희들이 정말 싫어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먼저 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하. 공수처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안 하겠다는 것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해서 확실히 검찰 너희 싫어하는 거 연맥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뭐 어쨌든 과거부터 공수처 얘기는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특히 검사 출신 의원들이 반대한다 이런 얘기도 많았고 권성동 의원이 뭐 아직 또 강력히 검찰이 나름대로 뒤에서 굉장한 로비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심지어는 국회의원들의 약점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공격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제가 검사 출신이고 네. 또 지금 법사위의 구조화에서 가운데서도 제가 이쪽으로 하냐 이쪽으로 하냐 결정권이 참 저한테는 그런 거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검사 출신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거예요. 제도적으로 공수처라는 건 하나의 수사기관 아니겠습니까? 하나의 작은 검찰을 하나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하나의 작은 검찰을 하나.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국민들한테서 본다면은 수사기관이 하나 더 생기는 거죠. 수사기관이 또 그렇죠. 검사라든지 고위 공직자들 입장에서도 수사기관이 하나 더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을 싫어할 일인 거예요. 국민들은 피해가 가는 일인 거죠. 근데 더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은 검찰로서는 이제 능력 있는 보기 싫은 동생이 하나 더 있는 거죠. 능력 있는 보기 싫은 동생이 하나 됐다. 게다가 그 능력 있는 동생이 윗사람들이 이쁨을 받고 있다. 이런 동생을 출연을 달가워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근데 이제 외부에서 보는 건 이거예요. 검찰이 지금까지 공수처를 논의가 들어왔던 직접적인 이유가 그거예요. 검찰이 잘 못해왔든지 정치 편향적인 수사를 했다든지 아니면은 분명히 수사를 해야 될 부분이 안 하고 있다든지 예를 들면 재벌이라는 여러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안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누군가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지 않냐. 예. 그걸 할 수 있는 조직을 공수처를 만들어 놓으면은 검찰 안 하면 공수처 해버릴 것이니까 검찰이 그렇죠. 이쪽에 공수처가 공을 세우는 걸 싫어해서라도 제대로 하지 않겠냐라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떤 걸로 맥락으로 가냐면요. 저희들이 뭐 특검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박영수 특검에서 사실 성공했잖아요. 결과를 냈죠. 성공을 했잖아요. 네. 이게 뭐냐면 특검 논의가 예전부터 제도적으로 제도 특검을 하냐, 상설 기구 특검을 하냐, 아니면 개별 사건을 특검을 하냐. 지금도 특검법은 이미 있습니다. 상설 특검법은. 제대로 항상 돼 있는 상설 기구 특검이 없는 거죠. 상설 기구 특검의 한 형태가 공수처라고 공수처죠. 보면 되는 거예요. 상설 기구 특검의 한 형태가 공수처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뭐 국정원이 없는 방 만들어가지고 검찰 수사 방해하고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도 뭐 박준 변호사 말대로 보면은 검찰 출신 사람들 검사들이 주도적으로 한 거 아니에요? 아이디어를 준 거잖아요. 그러면서 어쩌면. 자신의 진정에 어떻게 보면 뒤통수를 친 것처럼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최은수 전 국가정보원 차장 또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네. 이런 사람들하고 검찰의 내부 조력자 K씨 이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본인은 뭐 아니라고 하지만 여러 차례 통화를 했기 때문에 이거 수사방해 수사상을 알려주는 이른바 뿌락지 역할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대한민국 검사의 명예를 스스로가 막 떨어뜨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는 게 분명하고 그래서 이제 검사가 지금 파견 나가 있는 기관들이 여러 군데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국가의 법률적 대변인으로서 갈 기구들이 있지만은 이해 충돌이 생길 수 있는 기관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국정원. 그렇죠. 국정원. 물론 대공수사 파트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해서 법률 조력을 하러 갈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면에 이렇게 관련된 부분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 또 가 있으면은 검사의 자격으로 이런 일을 행하는 게 아니라 국정원의 한 조직원으로서 일을 할 수밖에 한 거죠. 지난번에 그 검찰 당시에는. 개혁하고 관련해서 최광욱 변호사도 이 검찰의 파견부터 파견제도. 없애야 된다. 없애야 같은 의견이신 거죠. 파견제도 자체가 없어져야 된다. 이제 물론 이제 파견 나가야 이제 법률적 국가의 법률 변호사로서 법률 변호사 가야 될 기관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은 기관들. 특히 국정원 같은 기관들 그렇죠. 그런 데는 안 가야지 마세요. 청와대는 어때요? 저는 청와대도 안 가야지 맞다고 네. 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국회에 들어와서 그거 했죠. 검사들이 편법적으로 청와대 파견 갔다가 돌아오는 것을 막는 법을 제가 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 수사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지금까지는 잘 빠져나오셨거든요. 구속될 것 같습니까? 반드시 좀 모를게요. 근데 이제 이번에 최근에 수사되는 것이 네. 결국에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불법 사찰. 불법 이석수. 사찰이라는 네. 거죠. 뭐 이석수. 특별 감찰관 네. 그리고 몇몇 은행자, 몇몇 공무원 간부들. 문화부, 예. 근데 그것을 이제 지금에 보면 사찰이라는 것이고, 이제 우병우 수석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청와대 수석으로 할 수 있는 업무 범위 내에 들은 것이다. 직무범이다. 직무 범위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원에서 이것을 딱히 명확히 불법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쟁점이 되는 거예요. 사찰의 강도가 어느 정도까지 예를 들면 미행하게 다니면서 사찰한 건지 아니면은 따로 자료를 뭐 파악하러 다니는 건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파악을 했느냐 뭐 도청까지 파악했다 그러면 명확히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증거를 발견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예. 근데 저는 뭐 그 검찰이 4번이나 소환하고 2번 빠꾸 먹었잖아요, 영장. 나 이런 거 처음 보거든요. 한 명을 4번이나 포토라인 세워가지고 영장을 2번 채워서 안 됐고. 그러니까 이번에 쳐서 만약에 또 안 기각되면 되면 막 망신 이런 불사신데요? 우병우는 불사신 됩니다. 제가 예. 보는 이제 우병우는 어떻게 보면 제가 보는 이제 포토라인 3번 썼지만 네. 실제로는 한 번 쓴 거죠. 처음에 한 번, 2번은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쓴 거죠. 그렇죠. 제대로 특검에 수사를- 넘겼죠, 네, 그걸. 그냥 예. 이 정도만 하고 팔짱 포토라인만 끼고. 한번 쓴 걸로 이제 정리하는 걸로 생각하고 그냥 나갔던 거고 제대로 기각된 건 한 번 기각됐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라고 그러니까 봐야죠. 예. 검찰이 이번에는 확실한 증언과 증거를 가지고 부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목요일 녹음이고 이 방송은 토요일 토요일 저녁 나가죠?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예지 신공을 발휘해 주세요. 구속 영장이 발부된다 안 된다. Yes or no? 제가 보기로는 현재 사찰건으로 한다고 한다면은 그것만으로 한다면은 영장 발부 어렵다고 봅니다. 아니, 지금 사찰건만. 사찰건하고 직권남용죄랑 국정원법 두 개 같이 올라가 있어요. 이제 국정원법도 그거잖아요. 이제 최은수 건이죠. 최은수를 네, 통해서 네. 주명한테 보고 받는 것을 기포받은 거. 묵인했다 내지는 알고 있었다 그 정도 아니겠습니까? 네. 그거 가지고 구속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용조는 구속이 어렵겠다. 전 반대로 저는 구속될 거라고 봅니다. 예지 신고 한번 발휘해 보겠습니다. 발휘해 봅시다. 자, 우리 이 의원님 맞는지 제가 맞는지 한번 확인하시죠. 저도 구속이 된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제가 만일 틀리고 이 의원이 맞춘다면은 이 라디오 방송으로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이 의원이 자신의 계좌를 공개했지 않습니까? 후원금 오. 넣어달라고. 내가 지면은 내가 후원금 넣겠습니다. 저도 넣겠습니다. 지면. 이기면? 어? 이기면? 이기면 저한테 술 한잔 사주세요.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됐죠? 깔끔하게. 네. 깔끔하네요. 깔끔합니다. 아니 무한도전 출연 영상 제가 봤는데 네. 그 당시에 이제 국민의원으로 예. 3선 이상을 이제 제한하는 국회의원 연임을 3선까지 제한하는 4선 방지법을 발의를 하셨는데 그때 방송 당시 못하고 이번에 또 쫓아가가지고 결국은 발의 10명을 채우는 그 영상을 봤어요. 발의를 했습니까? 했습니다. 와. 사선 방지. 좋다, 이거 사선 나 방지법. 이거 진짜 아니 필요한가 이거? 그거를 3선인분한테 가서 사인을 시키시더라고요. 아니, 그 좋아, 좋아. 삼선이 어떻게 아니, 알아? 아니, 못 나가는데. 아니, 지금 그러니까 지방 자치단체장들은 3선 이상 못 하잖아. 3번밖에 못 하잖아. 4선 못 하잖아. 근데 국회의원들은 9선도 하고 10선도 하고. 지금 서청은 8선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쭉 하다 보면 신진 정치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아, 좋은데 이거? 통과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뭐 8선, 9선 저도 하고 싶죠. 하고 싶은데 이제 이 조건이 이거죠. 지방자치단체장 경우에도 같은 지방자치단체 연속으로 3번 하는 것만 금지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중간에 뭐 다른 데 한번 다른 일을 하다가 왔다든지 그렇게 되면 정치신과의 뭐 경쟁이나 그런 거는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뭐 사설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같은 지역구에 동일한 지역구에 연속에 3번 하면 4번째는 안 된다는 거죠. 아. 다른 지역에 가서 또 새롭게 판단을 받아라는 거죠. 아. 그쪽에서는 정치신 아니겠습니까? 이쪽에서 삼성이라 하더라도 그런 주승용 식으로 의원이 딱 적용되네요. 그러면 뭐 어떻게 주승용 의원이 주성용 의원이 그렇죠. 같은 지역구에 3번, 4번째는 안 된다. 뭐 이런 그렇습니다. 거네요. 예. 통과 가능성 아, 어떻게 보세요? 주성용 의원도 중간 지역구 한번 받겠습니다. 받겠습니다. 통과될까요? 송가요. 좀 오랫동안 갖고 있어 보려고요. 오랫동안 좀 갖고 있어 보고 아마도 이제 여러 의원님들께서 아마 이제 2년 반 있으면 이제 선거철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쯤 되면 아시겠잖아요. 내가 이 다음에 된다 안 된다. 네. 예, 안 되실 분들은 도장 찍어주지 않겠습니까? 공천 못 받을 것 다시 하는 분들 도장 찍어놓고 가지 않을까. 그때쯤에 표결을 좀 하는 게 괜찮네.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아직 그럼 내진 않았고. 그럼 지금 냈습니다. 이 발의를 발의도 돼 했어요? 있는데 10인 발의했다. 그럼 예. 단독 발의예요, 공동 발의예요? 공동 발의죠. 예. 공동 그 발의. 의원 말고 몇 명 했습니까? 10명. 초선들 같이 10명. 했죠. 10명? 아, 다 초선들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재선도 둘이 있습니다. 재선도. 재선 둘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아, 재밌네. 하여튼 좀 묵혀놨다가 네, 잘 해주시기 그렇습니다. 바랍니다. 나는 꼭 필요한 거라고 봐요. 총선 직전에 통과될 걸로 보이네요. 그러니까. 처리될 가능성이 있어 보일 때 해야지. 지금 하면 다 본인들이 삼선 사선 할지 않을 거 분들이 있으신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자, 어떤 인터뷰에서 현역 의원 중 멘토로 삼고 싶은 인물, 이런 질문에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을 꼽았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유가 뭡니까? 멘토로 초선 아니에요, 박주민 의원도? 초선이죠. 같은 초선이지. 초선인데 이제 박주민 의원이 뭐 사실 저보다 나이가 어립니다. 예, 학교 후배잖아요. 뭐 제가 더 어려 보인다 말도 하던데.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뭐 박주민이 더 어리고 이제 학교도 제 법대 후배더라고요.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배울 게 많아요. 아. 참 배울 게 많고 일하는 자세, 열정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들과 함께 한다는 자세가 또 함께 하려는 마음은 있지만은 국민들이 평가를 해줘야 되거든요. 아마. 근데 그것을 잘 받고 있어요. 아, 저 정도로 해야지만이 국민들이 이렇게 평가를 해주는구나. 그걸 보고 배우는 거죠. 그래요. 혹시 뭐 좋아하는 운동이나 취미 있어요? 저 운동은 뭐 옛날에는 공 좀 찼죠. 축구 좀 했는데 요즘은 뭐 공차고 그럴 군번이 아니어서 안 하고 요즘 영화 같은 거 자주 보는데 영화 나오는 건 뭐 거의 좀 보지 않는가 싶습니다. 열심히 의정 활동을 안 하나 보네요. 영화 볼 시간이. 아, 영화는 그냥 밤 늦게만 봅니다. 밤늦게. 또 핸드폰에 영화 올라오지 않습니까? 예. 불법 다운로드는 아니고 굿 다운로드로서 돈 내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요. 이 정치인 이용주의 꿈은 뭘까요? 정치 시작한 지 이제 의원으로 한 지 1년 반. 그 정치의 뜻을 둔 지는 이제 한 2년 반 정도 됐거든요. 근데 제 생각은 신뢰의 정치인으로 남고 싶다. 국민들이 국회의원, 특히 정치에 말하는 특히 정치지 국회의원 말하면서 정치인들 거짓말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어쨌든 그 말을 안 듣고 싶어요. 거짓말 안 하는 정치인. 이용주가 말하면은 저 거짓말 같은 이야기도 이용주가 하면은 거짓말은 아니겠구나라는 그런 신뢰를 심어주는 정치인으로 남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 항상 초대 손님에게 엔딩곡을 선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오늘 어떤 곡을 준비했습니까? 네, 작년 올해 장안에 화제가 되고 있는 우리 김현재 가수의 아모르 파티. 아모르 파리. 아모르 파티. 이야, 이런 걸 또 하십니까? 제가 이제 연어를 사실은 작년 올해 떴는데 한 네. 두 달 전부터 한 달 반 정도부터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우연히 들어서 네네. 가사가 너무나 가슴에 와 닿는 거예요. 어떤? 가슴에. 산다는 게 다 그런 거지. 누구나 빈소를 와 소설 같은 한 편의 얘기들을 세상에 뿌리며 살지. 자신에게 실망하지 마. 모든 걸 잘할 수는 없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면 돼. 이 가사를 들으면 울림이 없습니까? 이제 우리 당에 있는 우리 안철수 대표님 꼭 한번 이 노래 가사 음미하고 한번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해보면은 네. 답이 나온다. 네. 답이 나온다. 12월 달부터 공개적으로 버럭하겠다고 했으니까 버럭하지 않은지 지켜보고요.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나와주신 이용주 의원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이용주 의원이 신청해 주신 김연자의 아모르 파티 들으면서 저희는 일요일 날 뵙겠습니다. 라디오 버전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만 이어지는 팟캐스트 버전이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팟캐스트 버전으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출연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